면세점의 면세 한도가 올라갑니다. 증권거래세가 내려갑니다. 이제 영화 보는 것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친환경차 세금 깎아줍니다.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얼마 전에 7월 21일에 이런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세법이 개정이 됩니다. 내년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내용들인데요. 세법은 돈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존재를 하잖아요. 부동산에도, 배당금에도, 상속에도, 주식에도, 신용카드에도 세법은 어디든 존재하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이번에 바뀌게 됩니다. 매년 7, 8월쯤에 개정안이 나오게 되고요. 그 후에 국회 통과가 되면 이대로 시행이 됩니다. 내년 초부터 시행이 되겠죠. 바뀌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 바뀌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나왔을 때 이걸 다 학습해 둬야 내년에 혼란스럽지 않게 내 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 중에서 저는 제가 주로 다룬 적이 있는 영역, 투자, 연금, 근로자들의 세금, 생활 속의 세금 등 이런 내용만 뽑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인이나 부동산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많은 것 같아서 다 뺐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5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먼저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은 22년 8월입니다. 이제 몇 달만 지나면 2023년이죠. 원래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세금이 도입되는 걸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투자를 하는 걸 다 합쳐가지고 20% 이상의 과세를 하는 그런 세금이죠. 무엇보다 주식에도 과세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했었죠. 제가 예전에 이 영상으로 다뤄드렸었죠. 근데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걸 2년 더 미뤄졌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껏 그래 왔듯이 주식으로 돈 벌면 비과세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제 주식 100억 넘게 갖고 있어야 세금 냅니다. 이번에도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앞에서 주식은 비과세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정확히는 소액주주는 비과세라는 의미고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주주라는 이름으로 따로 분류가 되었고 이 대주주들은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대주주라는 이름이 뭔가 그 회사의 오너거나 경영진일 것 같은 느낌이지만 세금을 낼 때 쓰는 이 대주주라는 말은 그냥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만큼 갖고 있어야 대주주가 되냐면 코스피 종목 하나당 1% 이상 갖고 있거나 10억 원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가 됩니다. 코스닥은 2% 이상 갖고 있거나 10억 원 넘게 갖고 있으면 대주주가 됩니다. 제가 현업에서 느낀 거는요. 현실적으로 1%나 2%를 넘겨가지고 대주주가 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고요. 10억을 넘겨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이 10억 원이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주식과 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솔직히 뭐 갖고 있는지 가족들끼리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각자 몰래 자기 주식들을 모으고 있었는데 이게 합해가지고 10억 원이 넘으면 대주주가 되는 거죠. 대주주가 되면 주식을 팔 때 세금을 엄청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번에 개정이 됩니다. 짠! 요렇게요. 이름부터 고액주주로 바꾸고요. 종목별로 계산하지도 않고 가족들 것도 합산하지 않고 깔끔하게 혼자 100억 넘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고액주주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만 주식을 사고 팔 때 엄청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대부분은 100억은 안 넘겠죠? 이제 앞으로 세금 걱정 없이 주식을 마음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세 많이 내고 싶다. 증권거래세가 내려갑니다. 2023년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됩니다. 지금 우리는 0.23%를 내고 있는데요. 이게 내년부터는 0.15%로 내려갑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살 때 말고 팔 때만 파는 금액 전체의 0.23%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게 내려가는 거죠. 우리가 주식 거래할 때는요. 주식을 살 때는 매수 수수료를 증권사에 내고 갖고 있는 동안에는 배당 소득세를 국가에 내고 팔 때는 증권사에 매도 수수료를 내고 증권거래세를 나라에다가 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 이제 증권사들의 매수 수수료 거의 없죠? 매도 수수료 이것도 거의 없죠? 그나마 내던 증권거래세도 이제 내려갑니다. 그야말로 주식을 매매할 때 드는 비용 자체는 과거보다는 정말 많이 줄어든 거죠. 이제 마음껏 주식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장이 안 좋다고 떠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쉬워서. 코인 세금 도입이 25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원래는 몇 달 뒤인 2023년부터 가상자산을 매매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처럼 이 코인에 대한 세금도 2025년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미뤄졌습니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국채에 투자해서 받는 이자를 분리과세해줍니다.
이게 일반적인 국채일지 이걸 따로 구분해줄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종이에 보면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수해서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데요. 그 세제 혜택은 이자 소득을 15.4%로 분리과세해 준다는 겁니다. 뭐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세율보다는 분리과세라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자랑 배당을 너무 많이 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뭘 투자하든 이자나 배당을 받았다고 하면 그냥 합쳐가지고 종합과세를 매겨버리거든요. 근데 분리과세가 된다는 말은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세금 조금 내고 합치지 않겠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인당 2억 원까지 채권 매입의 한도를 정해준다고 하고요. 2024년 말까지 매수하는 것에 한해서 분리과세를 해준다고 합니다. 자산가분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소득세 구간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면 소득세를 냅니다. 직장은 다닐 때는 원천 징수를 해서 내고 저처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분들은 매년 5월에 한꺼번에 몰아서 냅니다. 어쨌든 이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는 가장 큰 세금일 것입니다. 그것의 구간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6% 구간과 15% 구간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서민들의 세액 부담을 완화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로소득의 세액공제 한도가 일부 축소됩니다. 제가 예전에 연말정산 영상에서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조금 빼주는 걸 근로소득 세액공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고소득자라고 할 수 있는 총급여 1.2억 원은 넘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의 세액공제 한도가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고소득자분들에게는 살짝 슬픈 소식이죠.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비과세 식대라는 건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안에 식당이 따로 없다면 나가서 내 돈 내고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건 일을 하려고 어쩔 수 없이 투자해야 되는 돈이니까 월급을 탈 때는 밥 사 먹는 돈은 어느 정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비과세를 해주는 거죠. 이게 식대 비과세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월 10만원이었는데요. 이제 인플레 시대답게 월 2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밥을 사먹는 모든 근로자분들께 좋은 소식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재산 요건이 완화됩니다. 저소득 가구라면 신청을 해서 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이랑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이미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걸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재산 요건이 완화가 됩니다. 기존에는 재산이 2억 원 아래였어야 됐는데 이제 2.4억 원이 넘지 않으면 되도록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장려금이 50%만 지급되는 기준도 기존에는 1.4억이었는데 이게 1.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장려금의 금액도 늘어났는데요. 표를 보여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멈추기를 해가지고 자세히 봐주세요. 이게 근로장려금, 이게 자녀장려금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더 많이 해줍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 넘지 않고 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월세를 살고 있으면 그 월세를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공제 한도가 무려 750만 원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중에서 아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기존에 세액공제 해주는 정도가 7천 이하는 11%, 5,500 이하는 13.2% 이렇게 해줬는데요. 세법이 개정이 되면 7천 이하는 13.2%, 5,500 이하는 16.5%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줍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집에 세를 들여 사려고 돈을 빌릴 때 그걸 차입금이라고 하죠. 이것의 원리금을 갚을 때 소득공제를 40% 해줬는데요. 이것의 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려줍니다. 아무래도 집값이랑 물가가 많이 올라서 거기에 연관된 많은 것들의 한도를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교육비를 쓰면 16.5%를 세액공제 해주는데요. 보통 본인의 학비, 자녀의 어린이집, 학원비, 교재비 등등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학 입학 전형료랑 수능 응시료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다둥이 부모가 차를 사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차를 사면 개별 소비세라는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됩니다. 개소세라고 하는데요. 자동차가 워낙 고가니까 이 개소세를 내는 것도 상당한 부담입니다. 이 개소세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이렇게 4가지가 있었는데요. 보통 우리랑은 상관이 없죠. 근데 여기에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애를 셋 이상 키우는 사람이 차를 사면 최대 300만 원까지 개소세를 면제해줍니다. 애 셋을 태우러 다니려면 사실 영업용처럼 운전을 해야 되니까 영업용처럼 면제를 해주는 걸까요?
이제 영화 보는 것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 중에서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거나 미술관 가거나 박물관 가거나 이런 거는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들이었는데요. 여기에 드디어 영화 관람료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화 보면 소득공제 됩니다. 근데 내년 7월 이후에 쓰는 것부터 소득공제가 된다는 건 함정. 추가로 대중교통에 쓰는 것도 추가 세공제를 해주는데요. 원래는 사용한 금액의 40%만 해줬는데 이걸 80%까지 올려줍니다. 이제 영화 보러 가면서 버스 타고 가면 둘 다 소득공제 됩니다. 우리가 카드 쓰면서 소득공제 받는 항목들이 이렇게 좀 어렵게 되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단순화되었습니다. 이제 얼만큼 썼는지 체크하면서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겠네요. 친환경차 세금 깎아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소세를 차에 물린다고 했죠. 친환경차도 이 개소세를 깎아줍니다. 하이브리드는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이나 깎아줍니다. 이미 하고 있던 건데 이걸 2024년까지 연장을 해줍니다. 요새 기름값 많이 올라가지고 이런 친환경차 사실 분들 참고하세요. 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연금의 세공제 확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바랬던 만큼 좋은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연금 부분은 따로 떼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패스. 퇴직할 때 내는 세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우리는 퇴직할 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고 그걸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라는 것을 냅니다. 그리고 모든 세금에는 기본적으로 빼주는 공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퇴직소득에서 빼주는 공제가 엄청나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퇴직하시는 분들은 세금 적게 낸다는 거죠.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이 올라갑니다. 기부금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게 원래 이렇게 1,000만원을 기준으로 15% 30%였는데요. 이게 20% 35%로 일시적으로 상향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걸 올해 말까지도 연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올해 안으로 기부하시면 세액공제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기부하자고요. 면세점의 면세 한도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면서 억지로 그동안 600달러를 안 넘도록 맞춰서 샀잖아요. 이게 인플레 시대답게 800달러로 올라갑니다. 이거 외에도 물품별로 제한이 있는 것도 있는데요. 원래는 술 한 병,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이렇게 개수로 있는 것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술이 2병으로 늘어납니다. 이제 여행 갈 때 술 2병씩 사올 수 있어요. 자녀 세액공제의 연령이 올라갑니다. 세액공제 항목 중에 자녀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을 바로바로 빼주는 거죠. 여기서 자녀의 기준이 만 7세 이상이었는데요. 이게 만 8세 이상으로 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동수당을 받는 연령이 만 6세에서 만 7세로 늘어났거든요.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정이 된 거죠. 복권 당첨금 200만원을 안 넘으면 세금 안 냅니다. 로또 당첨되면 세금 많이 내는 거 다들 아시죠? 그게 세율이 막 20-30% 되거든요. 이렇게 복권에 세금 내는 게 당첨금이 5만원을 안 넘으면 그동안 세금을 안 냈었거든요. 근데 이게 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제 복권 당첨돼도 당첨금이 200만원 안 넘으면 세금 안 냅니다. 아싸, 근데 당첨 먼저 되자. 지금까지 내년부터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 세법 개정안을 요약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요. 들어가서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고드렸던 대로 이 영상이 바로 이어서 연금저축에 관련된 부분만 좀 짧게 영상 하나로 따로 만들어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는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